예,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서고등학교 홍보기획부를 담당하고 있는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박세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창의융합,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 2022학년도 호서고등학교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과 중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준수를 위해 좌석 한 좌석 뛰어 앉기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민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호서고등학교장이신 이규용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호서고등학교 교장 이규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늦가을에 굉장히 아주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호서고등학교 아마 방문하시면서 저 운동장 쪽에 촬영팀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요새 최근에도 계속 저희 이 호서 중고등학교 정원이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는지 모든 방송국에서 계속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부분을 학생들 공부에 조금 방해가 될까 생각도 해봤지만 또 오히려 바꿔 생각해 보니까 요새는 또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학생들과 함께 또 그런 쪽으로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반응도 좋아하고요. 매번 이렇게 이 자리에 쓰면서 인사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만 역시 인사말과 감동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말이 짧아야지 울림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인 성공의 길이란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와서 적성과 또 자기에 맞는 진로를 찾아서 또 자기에 어울리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서고등학교와 우리 교직원 전체를 대표해서 3년 동안 학생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예비 학부모님들 곧 조만간 만나 뵙기를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오늘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하는 대입 전형에 대해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수능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는 저희 호서고등학교의 안내 그리고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궁금하신 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입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한 30분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호서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박세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할 건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 학력 인구 변화죠. 보시는 것처럼 입학 가능 자원. 그러니까 여기는 고3 졸업생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학을 지나가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뺀 나머지 정말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입학 자원 가능 학생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나이의 연령대 학생들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꾸 학력 인구도 줄어들지만 대학을 갈 수 있는 자원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 고1은 감축 제일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정원 감축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기는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수월해졌느냐? 올해
정시가 있었죠. 1월 달에. 그 정시 결과를 좀 보면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가나다 3개의 원서를 쓸 수 있는데 3대 1은 곧 1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대 1을 유지하는 지역의 대학을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입니다. 나머지 중소도시 지방은 3대 1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심지어 10년 전만 해도 부울경, 부산, 경북, 경남, 울산 이 지역은 대학이 되게 밀집되어 있고 산업화로 인해서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이 높았는데 평균 이하로 좀 많이 떨어진 편이고요. 나머지 지역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속해 있는 충남 지역은 좀 수도권에 조금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정시도 3대 1을 유지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서만 쓰면 들어가는 형상이 되어 있고 이제 지방 국공립대도 조금만 노력하면 옛날에 중요한 내신 점수를 좀 더 가져야 지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시까지 좀 관심만 가지면 지방 국공립대도 충분히 합격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돼서 상당히 심한 변화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과정을 좀 인지를 하고 학생들의 진학 지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 가는 시기와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 즉 뽑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건 시기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시, 정시, 추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는데요. 고3 재학생들은 대부분 수시, 여기에 올인하죠. 그리고 정시는 생각을 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100%, 수능 위주 전형으로 뽑다 보니까 정시는 거의 관심이 없는데 주요 16개 대학이 정시 40% 이상으로 전형을 확대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는 100명 중에 40명을 수능으로 뽑겠다는 소리인데 수시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40% 이상을 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요 16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정시 부분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시의 종착역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은 수시에서 모든 걸 마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 뽑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학생부 위주의 교과와 종합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와 종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교과 100으로 선발도 하지만 일부 교과의 80에 면접 20, 그리고 교과 100이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결정해주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어서 수시에서도 일부 주요 서울 16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교과이지만 아무리 좋은 내신을 갖는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걸 충족 못하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조금은 점수가 낮더라도 이 부분을 충족하면 최종 합격 처리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뽑는 방법으로나 수시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만 중심이 학생부 교과 성적이긴 하지만 수능을 고려 안 할 수는 없다. 심지어 학생부 종합전형도 올해 내년 그 이듬해까지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또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2019년 12월에 발표된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생활기록부 간소화, 심지어 자소서가 폐지됩니다. 그러면 고1 같은 경우 현재 고1이 가는 대학의 2024는 자소서가 없어서 대학 갈 수 있고요. 학생부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고민을 많이 했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중심이 학생부 기록부인데 과연 너무너무 간소화시키고 자소서도 폐지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수능 좀 최저를 좀 걸어볼까? 라고 해서 주요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이지만 수능 최저를 걸어놓은 실정이라 어떻게 보면 수시를 가나 정시를 가나 다 수능을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만약에 수능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전형은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학생을 지도할 때는 교과든 종합이든 수능 최저가 걸려있으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뽑는 방법으로나 이제는 수능이 상당히 중요하게 고착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수시와 정시에서 얼마나 뽑는지를 현재 고2를 대상으로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요. 고2를 대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수시에서 주를 이루죠. 약 2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수능 위주의 정시는 20%, 거의 교과의 절반 정도로 뽑죠. 자,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당연히 대학을 잘 가려고 한다면 많이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학생부가 아닌 수능 위주의 전형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정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고등학교 성적 너무 좋아야겠다, 학종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수시에 올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전국 평균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좀 다르게 생각되실 겁니다. 올해 건데요. 올해 건데 보시면 지역별로 모집 비율이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교과를 가장 많이 뽑고 그 다음 종합이고 수능이지만 서울 지역을 보시면 학생부 종합이 아닌 정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서울에 진입을 하려면 정시를 배제하면 안 되겠죠. 그럼 결국 또 수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장 많이 선발한 지역이 지방이 아닌 서울입니다. 그러면 인서울 하기 위해서는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 국공립도 폐교 위기에 멈춰 있는데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정시 쪽의 수능 위주와 수시 쪽의 종합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학생부 성적으로만 대학 가를 때를 보시면 수도권 지역의 경기, 인천, 그리고 지방으로 올수록 교과 선발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교과 위주로 많이 선발하고 학종으로 선발하고 정시 선발이 가장 낮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실제로는 지역별로 소재 대학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이게 주요 16개 대학으로 가면 더 황당하게도 교과 선발 비중보다는 학종을 상당히 낮췄고 정시를 늘리는 그런 비중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수능 준비를 안 하면 좀 이상하는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입니다.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3 3월 달에 가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실제로 원서는 9월에 씁니다. 그러면 실제 3학년이 공부할 수 있는 건 1학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가장 중심은 수능 고4일인데요. 정해져 있죠. 우리 아이 수능 언제 볼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 항상 박혀 있습니다. 우리 아이 지금 중3인데 대학 갈 때 수능 언제 보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11월 셋째 주 목요일. 여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수시 원서 접수, 그리고 대학에서 뽑는 기간, 그리고 수능 성적,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시 최종 등록 마감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가 9월에 시작하지만 최종 합격자 통보 충원 마감까지는 12월 말까지죠. 그럼 벌써 9, 10, 11, 12, 4개월을 두고 보고 있지요. 이때 학생들은 대부분 놉니다. 왜? 수능을 안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학교는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교과 성적이 안 좋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어려우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변화하는 시점에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미 16개 대학이 40%로 정시를 뽑겠다고 약속을 했고 교육부에서 공고사항을 했고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능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수능 고4일을 기점으로 약 한 달 이후에는 수시의 결과가 발표되죠. 그리고 끝나자마자 정시를 접수를 하고 1월 그리고 이제 2월 초에
다시 정시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의 시작은 9월이고 입시의 시작은 9월이다. 이왕이면 지금부터 좀 학업에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자료는 과연 기준이 뭘까? 내신이 정말 기준이 될까? 내신 같은 경우는 4, 5등급이 60%를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반에 들어가서 30명 들어가 있는 반에 들어가서 너 4등급 아니면 5등급이지 그러면 2명 중에 1명은 정답이 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가지고 대학을 보낼 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내신도 안 좋아, 정시는 당연히 관심도 없어. 방법은 있죠. 그게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인데 보시는 것처럼 1학년, 2학년은 1년에 한 4번 정도의 연합평가를 보고요. 3학년이 되면은 거의 매월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3월 달에 3학년이 출발을 하면 3월 말에 전국 연합평가를 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1학년이 3월에 입학하자마자 두 번째 주에 또는 첫 번째 주에 시험을 봅니다. 전국 단위. 한 34만 명, 32만 명, 적으면 한 28만 명. 근데 범위는 중학교치죠.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시험 보는데 무슨 고등학교 문제를 내겠습니까? 이 전국 단위 시험을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정말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중학교 점수는 글쎄요. 평준화기보다는 기본 개념을 좀 아시면 쉽게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의 수학 점수가 꽤 높은데 고등학교 오니까 너무 안 좋더라. 고등학교 오시면 성적이 어떤 과목은 평균 30점짜리도 있습니다. 잘못 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실제로 고1 때 3월 달에 봤던 이 점수가 꾸준히 갈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신 플러스 전국연합평가는 점수가 낮아집니다. 내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0.5등급 또는 1.0등급 정도 하향이고요. 전국연합평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3학년에 딱 올라가서 모의고사 점수가 언제 좋아지느냐? 3월이 제일 좋죠. 왜냐하면 1, 2학년 시험 범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매월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성적이 낮아지고 11월 달에 성적은 8번, 7번 꼽은 것 중에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수능을 준비를 하지 말라는 소리냐? 아니죠. 정시에 가기 위해서 수능을 하는 게 아니고 수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수능을 하는 거죠. 수능 최저. 요거를 좀 잘 노릴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수능에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은 높은 등급이 있고 낮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는 등급만 충족하면 그 학생이 높은 등급인지 낮은 등급인지 100분의 1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교과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에게는 모의고사 좀 준비를 해서 한 2과목 정도 공부를 해서 수능 최저를 좀 맞춰서 갈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여기까지 공부를 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근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 학생들이 여기서 다 끝내니까요. 8월 30일이 학생부 작성 마감이거든요. 그 이후의 데이터는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1학기 종료하고 2학기 개학하자마자 학생부 마감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자료를 가지고 학종도 쓰고 교과를 쓰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시험도 있고 매월 열어지는 전국연합평가에서 자기의 본인의 실력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통해서 교과와 종합을 적절하게 섞어 쓰면 12월 달에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현재 고1, 우리 아이 중3인데 똑같습니다. 현재 중3 아이들 고등학교 와서 대학 갈 때 2025학년도인데요. 1년 300 고1하고 거의 변동 없습니다.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 과목당 500자. 1년에 보통 한 학기에 한 10과목 배우거든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5,000자입니다. 5,000자.
그러면 3년 동안 하면 15,000자입니다. 이 15,000자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과연 모든 학교가 15,000자를 채울까요? 예, 채웁니다. 그전에는 자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생기부가 40장, 50장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00자 이상을 쓰면 그 다음부터는 입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500자는 다 웬만한 학교는 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고민하죠. 무엇으로 아이를 기준을 설정할 건가? 이제 세특 잘 써주는 학교, 못 써주는 학교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동아리 미반영이죠. 보시겠습니다. 학생부에 기재는 하되 대학 측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동아리는 두 개가 있죠. 자율 동아리와 정규 동아리. 그래서 정규 동아리만 신경을 써라 이런 소리죠.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3개 이상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하되 반영은 안 되는 거고요. 개인 봉사 실적도 기재는 되지만 대입에 미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교내 수상을 학기당 한 건만, 그래서 수시는 총 5건. 요게 또 미반영입니다. 그리고 독서 활성도 또 미반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생기부에서 할 게 없네? 그렇죠. 더군다나 자소서 폐지됩니다. 고1부터 자소서 안 써도 됩니다. 생기부 축소됐죠. 미반영 되게 많죠. 이 아이 생기부 가지고 어떻게 합부를 나누지? 예, 세특이 중요하죠. 그리고 창체가 중요하죠. 진로활동. 700자죠. 그다음 종합의견 중요하죠. 결국은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생기느냐. 수상실적 반영 안 한다는 그러면 나 대회에 참여하지 말아야겠네. 독서활동 안 한다고 하니까 나 책 안 읽어야겠네. 면접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수능 최저를 걸기 힘든 대학은 면접을 걸어놨습니다. 그게 주로 중소 국공립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또 해야 수시에 합격할 수 있는데 이 면접의 가장 실력을 키워주는 건 책 읽기죠. 그리고 어떤 대회에 나가서 본인이 학교 교과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그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 실제로 그 대회를 통해서 아이의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미반영은 되긴 하지만 대회 참여는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독서도 미반영을 하지만 책을 좀 읽어야겠다. 그래서 1년에 생기부 3년 동안 60권 읽은 아이와 100권 읽은 아이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독서는 필요합니다. 반영과 미반영에 큰 포인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생활기록부는 10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꼭 기억하실 항목이 4개 정도 됩니다. 첫 번째, 학적을 제외하고 출결사항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인정 출석이 많습니다. 근데 미인정 출석 같은 경우는 이거죠. 아파서 지각하거나 조퇴하거나 결과하거나 결석하거나 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성실성을 평가한다. 그냥 객은 맞았으면 좋겠다. 이제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코로나 가정학습도 없어질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인정결석은 거의 사라질 것 같아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성실도 부분에서 아이들이 많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력을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어려운 거는 회사에 취직할 때 이상하게도 대학은 성적 증명서밖에 없잖아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생기부 첫 장이 출결입니다. 첫 장부터 개근이 안 써져 있으면 경쟁에서 많이 밀리는 부분이고요. 그 아이는 학교 실력과 관련이 없잖아요. 출결인데 그래서 출결 부분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상 경력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창체 중요하죠. 자동봉진 이렇게 앞자를 따서 자동봉진이라 그러는데 동아리는 이제 전공 적합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아리가 많이 있는 학교 그리고 동아리가 세밀화되어 있는 학교가 선택하기 좋으실 것 같은데
동아리가 많이 있는 학교를 가려면 큰 학교로 가셔야죠. 왜냐하면 교사 수급이 많아지니까. 한 교사 선생님이 뭐 두세 개의 동아리를 맡을 수는 없고요. 정규 동아리 하나, 자율 동아리 하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큰 학교로 가시는 게 조금은 동아리의 확장성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죠. 보시는 것처럼 교과 성적을 보는데 이 교과 성적은 한 학기당 1회고사, 2회고사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많이 비율이 높아졌죠. 근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순위를 매기는 건 1회고사, 2회고사죠. 여기서 서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1회고사에서 조금 못 보면 2회고사에서 정말 잘 보면 되고요. 수행평가는 꼭 잘 하셔야 되는데 학교마다 편차가 있죠. 그러나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문제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 사실은 수행평가 비율이 높아졌어요. 40에서 60으로. 그러면 항목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럼 아이들이 2개 할 걸 3개, 4개 하거든요. 그럼 과목당 3, 4개이면 8과목이면 32개입니다. 그럼 아이들 힘들어하죠. 근데 소문 이상하게 났어요. 수행평가 어렵다. 그게 아니고요. 비율을 높여라고 하는 교육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율을 60%인데 하나 가지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비율이 높아지면 가지수를 늘려라고 또 공고사항이 오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 비율은 높아지면서 가지수가 늘어나니까 학생들에게 부담은 되긴 하지만 석차 등급을 결정할 때는 제 경험을 보면 이 2번의 시험에서 많이 고려가 되는 것 같고요. 심지어 학기별로 성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잠재력, 발전 가능성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교과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학교 생활 잘했을 거야. 이렇게 사전까지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세특이죠. 수업을 통해서 얼만큼 자기 스스로 그리고 관심 갖는 부분. 이 아이는 성적이 별로 안 좋지만 숫자인 성적보다는 정말 책을 많이 읽어서 토론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더라.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세특에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선생님이 유일하게 적어줄 수 있는 행특. 추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천서가 폐지됐거든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종합 의견을 가지고 추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오셨으니까 보시는데 이미 고등학교 들어오는 순간에는 늦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창체, 요거는 학교 특징이죠. 요건 학교 특징에 따라 달라지니까 보시는 거고요. 나머지 교과 학습 발달과 세무 능력 이 2개는 수업에 대한 참여도입니다. 그리고 성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잘 하게 되면은 5번과 6번은 충분히 채워질 것 같고요.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다 보면 8번도 자동으로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고2가 대학 갈 때 실제로 얼마 정도로 전형별로 뽑는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16개 대학에서 고2를 대상으로 2023년이 되겠습니다. 거의 40%로 맞춰져 있죠. 수능 위주로. 100명을 선발하면 40명 이상을 수능에서 뽑겠다. 근데 수시에서 2월 되면 40%가 넘겠죠. 그리고 수시에서 많이 활용되는 학생부 위주로 보시면 교과는 10% 내외, 종합은 20, 30%로 가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말이죠. 주요 16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정시 놓치면 안 된다. 종합 정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 종합도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 자소서 폐지로 인해서 최저가 걸릴 확률이 높다. 결국은 수능을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 자료는 홍보 책자 호서 새로운 내일을 꿈꾸다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번에 발표할 내용들은 그 홍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편제를 해봤습니다. 32쪽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의 어떠한 결과를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대학 먼저 볼게요. 2년치 모집 인원은 똑같습니다. 갑자기 수능 최저가 없다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75% 컷, 100명 중에서 75등 점수입니다. 2.0에서 2.8, 0.8등급 떨어졌죠. 이렇게 최저가 무섭고요.
2개보다는 3개일 경우가 합격자 성적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얼마나 수능 최저를 맞출까? 100명이 시험 봤을 때 그냥 평균적으로 50%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 내신 1점대 극상인데 최저가 있는 전형을 썼어. 맞출 확률이 50%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가 걸려 있을 때 그런 전형을 쓸 경우는 반드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됩니다. 작년에 의대를 7개 합격을 했습니다. 인원은 5명이죠. 5명이 의대를 합격했는데 다 최저가 걸려 있었겠죠. 그 최저가 상당히 셉니다. 4기합 호, 4기합 5, 4기합 6 이럽니다. 그러니까 1등급 2개 정도는 들어야 의대 최저를 맞출 수 있는데 작년에 그걸 다 충족해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중에 한두 명 재수생이 있었죠. 그럼 재수생이 3년 동안 공부를 안 하고 1년간 공부해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학교에서 3년 동안 꾸준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나 9개월 더 공부했을 때 그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수능 최저가 상당히 2개 합보다는 3개 합이 충족률이 낮다. 서울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2등급, 3등급 3개거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직윤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70에서 80%입니다. 100명 중에 20명이 3등급 3개를 충족을 못합니다. 서울대를 썼는데 서울대 쓰면 그 학교에서 1등짜리, 2등짜리잖아요. 직윤으로. 근데 최저가 3등급 3개인데 충족률이 80%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그 학교에서 1등인데 수능 공부를 전혀 안 하니까 가망성이 없는 거죠.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인재 전형은 어떤 거냐면 지역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지역인재는 법적으로 간호 30% 이상, 의대 40% 이상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충남대 의대를 100명을 뽑으면 30명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지역인재 의대를 뽑게 되면은 다른 지역 아이들은 못 씁니다. 충남권 아이들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대학의 의대나 간호를 갈 경우 저희가 제약을 받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충남권 소재의 국공립 사립대 간호, 그 다음에 보건에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치, 묘치, 위생 이런 거에서 특별히 인재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30-40%를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아이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쓰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대가 많이 좀 낮습니다. 그런 지역인재 전형이 수능 최저를 설정하는 대학이 절반 정도?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거 못 맞추면 합격을 못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지역 균형이 있습니다. 지역 인재하고 지역 균형을 섞어내시면 안 되는데 지역 인재는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들이 그 지역 출신들의 졸업자를 받기 위한 그런 거고요. 지역 균형은 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울 소재 대학들이 주로 학교장 위주 추천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자료는 거의 다 최저가 걸려 있죠. 너 고대 학교장 추천으로 직윤 쓰고 싶어? 네. 어떡하지? 최저가 안 되네.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추천해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간혹 오해를 하셔요. 우리 아이 성적 좋은데 왜 추천을 못 받았지? 3학년 동안 본 모의고사 통계 내가지고 충족 여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내신은 1등급이고 너무 좋은데 충족을 못할 경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지역 균형 인재 전형이 인원이 되게 많습니다. 10단위가 아니라 100단위고요. 이 최저가 거의 다 걸려 있어서 이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 공부를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얼마나 최저가 될까? 교과하고 정시는 말씀을 드렸는데 학종에도 아까 최저가 걸려 있다고 그랬죠. 경희대가 이번에 다시 걸어놨습니다. 2개합 5입니다. 5. 2개합 5. 수능이 아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최저를 걸어놨습니다. 충족률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결과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아이들은 교과 공부하고 수능 공부 거의 못하거든요. 비교과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기와 5를 충족하는 아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서울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등급 3개인데 이제 다시 환원되겠죠. 2등급 3개로. 그래서 서울권의 소재 대학들이 좀 가고 싶은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면서 최저가 걸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방에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수능이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죠. 아이들 정말 고민합니다. 화법, 작문, 언어 매체 어떤 거 할까? 미적, 기하, 확통 어떤 거 할까? 근데 대학에서 아닌 교육부에서는 이미 말을 했죠.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선택 과목의 점수가 월등히 높으면 자기의 등급과 백분위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놨죠. 쉬운 과목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진학해야 할 대학의 언어 매체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수능 시험을 봐라. 그리고 미적분이 꼭 필요하고 기하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능 선택해서 봐라. 그러면 약간의 알파 점수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쉬운 과목을 선택한다 그래서 잘 나온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다 해서 또 점수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수능은 이 아이들이 본 걸로 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급 나오고 백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언제 하냐면 3학년 때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늦죠. 그래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1학년 2학기, 2학년 또 2학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많이 하셔서 수능과 연계해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능 통지표입니다. 등급, 이건 수시에서만 활용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등급인데 95%입니다. 백분위가. 2등급인데 93%입니다. 수시에서는 둘 다 똑같은 2등급입니다. 근데 정시로 넘어가면 얘가 더 합격률이 높죠. 그리고 표준 점수까지 합하기 때문에 이왕에 대학 가는 거 수능 공부를 해서 정시에 가는 것보다는 등급만을 활용하는 수시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평가는 이렇게 4가지로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학종이니까 성적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아닙니다. 학업 역량의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학종이기도 하지만 성적 관리도 해야 된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과목과 간의 성적 차이, 원점수, 상승, 하락, 다른 지원자하고 차이, 학기별 학년의 성적, 이게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이 오해들을 많이 하셔요. 그냥 성적이 안 들어간 걸 오해하시는데 성적 들어갑니다. 이게 뭐 비교해서 몇 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전공 적합성이죠. 전공 적합성은 보시는 것처럼 전공 과목,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 가장 히든 카드가 공학 가려면 물리해라. 물투해라 막 이러거든요. 근데 물리가 개설된 학교가 학생들이 적으면 좀 개설이 안 되고요. 개설이 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선택 안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유불리는 학교 선택에서 좀 필요하니까 내부 사정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인성은 거의 다 만점을 주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으로 넘어갑니다. 발전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창체, 자동, 봉, 진. 이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입니다. 호소 새로운 내일을 꿈꾸다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크게 교과든 종합이든 수능 최저가 걸려 있으면 매우 수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일단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학교 생활기록부를 관리 잘 해야겠죠.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공부하는 습관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계획을 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진로를 좀 결정을 해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1학년, 2학년 때 1년에 4번 보는 모의고사, 3학년 때 7번 이상 보는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부터 열까지 학생들이 좀 다 가져가야 할 내용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변화하는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